안녕하십니까. 스마트 간호연구 제12장 자료 분석에 대한 강의입니다. 저는 본서의 저자 이치아입니다. 제12장의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이 본 강의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통계 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할 수 있고 분석 전 자료 안정화와 변수 변화를 실행할 수 있으며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 편차를 분석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연구에 필요한 분석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료 처리에서 먼저 자료 코딩에 따른 입력으로 코딩북에 따라서 설문지에 있는 원 자료를 프로그램에 입력하는데 누락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결측치임을 알 수 있도록 9999 이런 식으로 해서 변수값의 범위를 초월하는 값으로 코딩해서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입력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 자료와 프로그램에 입력된 수치를 대조하거나 혹은 단순 기술 통계 분석, 빈도 분석이나 또 레인지 최소값, 최대값을 볼 수 있는 이제 기술 통계를 해서 혹시 오류로 넣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변환으로 만약에 긍정 문항과 부정 문항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부정 문항을 점수를 거꾸로 역으로 이렇게 다시 코딩을 해서 합산할 수 있도록 이제 역환산을 한다거나 또 변수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SPSS 체험판을 무료로 다운받아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빈 파일이 열리게 되면은 이렇게 변수 보기에 가셔가지고 각각의 변수에 대한 이름과 그 레이블 또 값은 어떻게 하고 결측값은 어떻게 할 건지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보기로 가셔서 해당되는 변수 아래 값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술 통계로 빈도는 응답 항목별로 응답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 빈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비연속 변수인 명목 척도나 서열 척도인 경우에 이제 빈도 분석을 하게 되고요. 중심 경향 값은 표본의 응답 값들이 모여 있는 정도로 이제 주로 이제 평균치를 나타낼 때 중심 경향 값을 봅니다. 분산 같은 경우에 평균에서 얼마나 퍼져 있는 정도를 보는 것으로 이제 범위나 표준 편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빈도 분석의 예로 이렇게 비연속 변수인 성별에 따른 n수와 백분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샘플 스마트 간호연구 샘플 데이터 파일을 여신 다음에 분석에서 기술 통계에서 빈도 분석으로 가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변수들을 이쪽으로 옮기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통계량을 이렇게 집어넣으셔가지고 막대 도표나 히스토그램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빈도 분석 결과 A입니다. 해서 여자, 남자 각각의 빈도 퍼센트가 나타나고 이렇게 막대 그래프도 나타납니다. 자료 안정화에서 통계 분석 모든 항목에 빈도 분석을 시행해서 변수값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값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자가 1, 남자가 2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잘못 이해해서 실수로 뭐 10을 입력했다거나 뭐 100을 입력했다거나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다른 변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뜰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빈도 분석을 통해서. 이것은 평균과 표준 편차로 해서 이게 n 플러스 마이너스 sd 해서 이건 평균값과 그리고 표준 편차 값을 이렇게 나타내는 예입니다. 실제 분석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파일을 넣으신 다음에 기술 통계량에서 기술 통계로 가셔가지고 평균과 표준 편차 할 수 있는 평균값을 낼 수 있는 항목들을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클릭을 그대로 한번 하시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의 결과입니다. 해서 나이나 자존감 이런 거에 대해서 최소값, 최대값도 나오고 평균과 표준 편차, 외도라는 것은 점수가 어떻게 치우쳐져 있는지 음적 외도, 양적 외도 이렇게 되어 있죠. 첨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점수가 이렇게 뭉쳐 있는지 혹은 뭐 퍼져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추론 통계는 표본자료 분석을 통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하는 것으로 모수 통계와 비모수 통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수 통계 같은 경우 연속 변수 자료로 분석하는 것으로 반드시 정규 분포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고 모수 통계로 두 집단 평균 차이 T검정과 세 집단의 평균 차이 분산 분석 그리고 변수 간의 관련성 상관 분석 그리고 다중 회귀 분석이 있고 비모수
비연속 변수인 경우 면목적도나 서열적도로 측정된 걸로 보는 이제 카이제곱 검정이 있습니다. 정규 분포는 연속 변수 자료의 응답값의 분포가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고 봉우리가 하나이며 평균값, 중앙값, 최근값이 하나라는 것으로 이렇게 정규 분포 양상을 보인다라는 것으로 모수 통계를 진행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이제 정규 분포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규 분포 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규성 검정 결과로 표본수가 50 이상 같은 경우에는 콜모그워프, 스모너프 로 체크를 하고 표본수가 50 미만인 경우에는 사피로 윌크라고 하는 것으로 체크를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해서 분석 파일을 여신 다음에 기술 통계 또 데이터 탐색으로 가셔서 연속 변수인 이제 종속 변수에 넣고 이것을 그룹별로 나눈다면은 그 요인을 집어넣어 가지고 데이터 탐색 도표에서 이렇게 검정과 함께 정규성 도표를 이렇게 넣으시고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자유도를 보면은 이게 50 미만인 경우에는 세피로 월크로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유의한 그런 차이가 없어서 모두 다 정규 분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독립표본 T검정의 예입니다. 그래서 각 두 집단 간의 이게 평균값의 차이를 N을 이제 T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독립부분 T 검정의 기본 요건으로 해서 independent variable, 즉 독립 변수는 반드시 두 집단, two 레벨이어야 된다, only two 레벨이어야 된다는 것과 dependent variable 평균값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인터벌 레벨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평균값을 이제 비교한다라는 것입니다. 데이터 분석 파일을 여신 다음에 분석에서 평균 비교해서 독립표본 T 검정으로 가셔서 검정 변수에는 그 평균값을 비교할 그걸 넣고 집단 변수에는 두 그룹이 나오겠죠. 그래서 원 그룹이라고 하는 걸 옮기신 다음에 집단 정의가 필요합니다. 집단 1은 1점으로 되어 있고 집단 2는 2점으로 입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값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봉사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와 또 한 경우 이렇게 평균값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정말 유의한 평균값의 차이인가 이걸 T검정으로 본다는 것으로 T검정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집단의 레빈 등분산 검정이라고 해서 분산 정도가 같은지 아니면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의하지 않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등분산을 가정한다라는 것으로 이때는 위에 있는 T값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는 마이너스 3.028이고 유의 확률이 0.003으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 집단의 평균 차이를 보는 분산 분석으로 이렇게 스텝 널스, 차지 널스, 헤드 널스의 환자 안전활동의 평균값의 차이를 이렇게 F 아노바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노바의 경우에는 두 집단 이상, 그래서 두 집단의 경우에는 TTS를 하니까 5월 모아기 때문에 주로 이제 세 집단 이상의 경우에 이제 아노바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독립 변수가 하나인 경우에 이제 원의 일원산 분산 분석이라고 하고 만약에 집단을 구분하는 독립 변수가 두 개인 경우에는 이원상 2웨이 아노바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샘플 데이터 파일을 여신 다음에 분석에서 평균 비교, 이론 배치, 분산 분석, 즉 원웨이 아노바 이론 분산 분석을 넣으시고 그리고 종속 변수의 자존감을 넣으시고 그리고 요인, 그룹을 나눈 세 집단 이상 나누는 건 교육 수준으로 이렇게 나눠보고 분산 분석은 세 집단 이상을 비교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후 분석이라고 해서 어느 집단끼리의 점수 차이가 전체 그 평균 차이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사후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샤프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해서 클릭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노바 결과를 보면은 무슨 네 집단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네 집단의 평균값의 차이가 전체적으로 유의한지 봤더니 이제 유의하게 나타났고 아노바에서 그리고 그러면은 어느 집단 간의 차이가 이렇게 유의하게 하는데 기여를 했는지를 보는 것으로 이제 샤프의 사후 분석으로 보니까 0.06로 해서 고졸과 초졸 간의 차이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유의하게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관관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연속 변수인 두 변수 간의 그 relationship, 상관성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해서 각 변수들과 그리고
또 다른 변수, 두 변수들끼리의 이런 상관성 점수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제 두 변수는 반드시 적어도 인터벌 레벨, 즉 등간 수준이거나 이제 비율 수준이거나 해서 연속 변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데이터 파일을 여신 다음에 분석에서 상관 분석으로 가셔서 이별량 상관으로 해서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 연속 변수를 넣으시고 이제 피어슨으로 해서 클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원봉사 시간과 만족도로 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고, 그래서 자원봉사 시간과 만족도 점수와의 상관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만족도는 유의하게 높더라이고, 이게 양의 상관관계죠. 그래서 이 시간이 높을수록 만족도도 높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카이 제곱, 카이 스퀘어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두 변수가 비연속 변수, 즉 명목 변수, 이렇게 성별, 남녀이거나 이거는 이제 그룹별로 해서 집단이 중년계 집단이거나 혹은 노년계 집단인 경우죠. 그래서 비연속 변수로 측정되었을 때 두 변수 간의 관련성을 보는 이제 카이-스퀘어 점수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퀘어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두 변수가 비연속 변수, 명목 변수이거나 서열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변수 간의 관계로 해서 실제 발생된 빈도와 또 기대되는 빈도의 관련성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데이터 파일을 여신 다음에 분석에서 기술 통계량에서 교차 분석으로 가시고, 그리고 행과 열의 비연속 변수를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렇게 카이-스퀘어, 카이-제곱해서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절이 이렇게 좀 많고 또 사별이 이렇게 많으면서 또 빈도를 보면은 초절이면서 사별인 경우가 이렇게 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좀 많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결혼 상태에서 사별을 하고, 그리고 또 교육 수준도 이제 초절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값을 보면은 이게 교육 수준과 또 결혼 상태에는 유의한 이런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과 카이 제곱 값과 그리고 결과는 이렇습니다. 다중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종속 변수, 여기는 커스터머 오리엔테이션 고객 지향성이고요. 하나의 종속 변수에 여러 개의 독립 변수가 영향력이 얼마나 이렇게 미치게 되는 각각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의 종속 변수가 있고 또 여러 개의 독립 변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샘플 데이터 파일을 여신 다음에 분석에서 회귀 분석 선형으로 가셔서 종속 변수 만족도 2차, 독립 변수에는 나이와 또 자존감과 자원봉사 시간과 행복감을 같이 4개를 같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대로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먼저 각각의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고, 또 독립 변수 간의 상관성을 이제 보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독립 변수 간의 상관성이 0.80 미만으로 되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중 회귀 분석의 결과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수정된 R-스퀘어 이 39.3%가 종속 변수에 대한 독립 변수 설명력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 모형이 유의한지는 이걸로 F 값으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유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화 개수, 스탠더라이즈 베러값 각각의 독립 변수의 영향력이 유의한지를 보면은 이렇게 두 개 자존감과 행복감이 유의하다고 나와 있고요. 기타 이런 공차나 VIF는 이제 책을 참조하셔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논문에서의 자료 분석 기술의 예로 자료 분석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제 이용해서 분석했는지와 각각의 구체적인 목표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석한 그 방법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기주도 학습에서 여러분들의 연구에 맞는 자료 분석을 여러분들 학위 논문 파일에 기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집한 자료를 좀 입력하시고 일반적 특성, 그리고 독립표본 T검정,
또 신뢰도 등을 이제 분석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스마트 간호연구 서적 내용을 참고로 해서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장 자료 분석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